고전시가 어휘 86번부터 90번입니다. 86번 이명환의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는 자취, 흔적, 자취곧 나량이면 자취라도 남는다면. 성로, 돌석, 길로, 돌길, 슬허하노라, 슬퍼하노라. 자, 꿈에 다니는 길에 자취, 흔적이 날 것 같으면 님의 집 창밖에 성로라도 돌길이라도 다르련마는 내가 하도 꿈속에서 님의 집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 돌길이 다 닳아 없어진대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과장된 표현이죠. 꿈길에는 흔적이 안 남으니, 자취가 안 남으니 그것을 슬퍼하노라. 자, 그래서 님에 대한 간절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한 어떤 연정가 계열의 시조입니다. 연정가는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는 그런 시죠. 참고로 이 시조의 발상 같은 경우에는 이옥봉의 한시 몽혼이라는 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니까 참고해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죠. 이옥봉의 몽혼. 87. 윤선도의 견회요. 자, 견회요. 제목이 좀 생소하죠. 견회요는 시름을 쫓는 노래. 자, 윤선도가 유배지에서 읊은 시조예요. 외다는 그르다, 잘못되다. 외다 하나, 그르다 하나. 여남은 일이야, 다른 일이야, 나머지 일이야. 망령된 줄을, 잘못된 줄을 뭘알쏜가 모르겠는가. 어리기도 어리석기도 어리다가 어리석다. 암에 아무개가 헤이어 보소서 헤아려 살피소서. 자, 이 견회여는요, 윤선도가 30살 때 권신 이이첨의 횡포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자, 사실 이 상소를 올릴 때까지만 해도 주변 친구들이나 윤선도의 아버지가 극구 말렸대요. 뻔하죠. 그 권력이 있는 신하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면 그 역풍이 불어서 오히려 자기가 화를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말렸어요. 하지만 젊은 선비,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 젊은 선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거는 임금을 위한 행동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상소를 올렸고, 결과는 예상대로 다 이제 유배를 가게 되죠.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유배지에서 쓴 시예요.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잘못됐다고 하나. 여기서 대조법 썼고요. 내 몸에 할 일, 임금 생각하고 나라 걱정하는 거, 뭐 내 몸에 할 일만 닦을 뿐이언정 그 밖에 나머지 일이야 분별할 줄 있겠느냐, 뭐 따질 필요 있겠느냐. 요 내일이 바로 윤선도가 한 일, 그러니까 이이첨의 횡포를 탄핵하는 상소 올린 거, 그거. 내 일이 망령될 줄, 이렇게 잘못될 줄, 내가 이렇게 유배를 올 줄 나라고 하여 몰랐을 것인가. 나도 알았다, 예상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도 다 임금을 위한 타시롯의 충정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암에 아무리 일러도 누가 뭐라고 하여도 나를 이렇게 모함하여도 누명을 씌워도 임금님께서 저의 충정을 좀 헤아려 보세요. 보소서,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울어 얘는 울며 흐르는 무음홀이라 무엇을 하려고, 그린 뜻, 그리워하는 뜻, 처음부터 삼겨시니, 삼기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어죠. 삼기다 만들어준 것이니, 삼기다가 만들다예요. 만들다. 추성진호로, 이 추성진호로는 윤선도의 유배지입니다. 함경도 경원이에요. 추성진호로밖에 울면서 흘러가는 저 시내야, 저 시내가 울면서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의인화한 거죠.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무슨 감정을 가진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이 시내는 감정이입의 소재예요. 무음홀이라 무엇을 말하려고 그렇게 주야 밤낮으로 흐르느냐. 님향한 임금을 향한 내 뜻을 따라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매흔 산은 길고 물은 멀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많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가느니. 자, 마찬가지예요. 외기러기 자연물이죠. 울고 간다 이렇게 감정을 표현했는데 그 감정이 화자의 감정과 일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외기러기도 감정이입의 소재.
어버이, 부모님 그리워하는 거는 처음부터 알았지만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만들었으니 진실로 임금님을 잊으면 그거 불효나 마찬가지다. 충과 효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88. 만흥. 자, 띠집, 운막, 초가집. 웃는다 한다마는 비웃는다지만은 어리고는 어리석고 향암의 뜻, 시골뜨기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좀 겸손하게 표현한 거죠. 보리밥 풋나물, 보리밥과 풋나물, 소박한 음식, 관련되는 한자성어 박주산채 단사표음, 알마초, 알마깨, 슬카지, 실컷. 산수간 바위 아래, 자연 속이죠. 자연에서 띠집, 초가집, 초가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비웃는다 하지만은 어리고 어리석고 향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떤 시골 늙은이의 뜻에는 이거는 이제 겸손한 표현입니다. 내 분인가 하노라, 나의 분수에 맞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분수에 맞다, 만족하며 살아가죠. 보리밥 풋나물, 소박한 음식입니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물가에서 실컷 노는구나. 그 밖에 나머지 일이야 부러워할 것이 있겠느냐. 나 전혀 부럽지 않다.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한다. 안분지족. 우음은 웃음. 삼공, 요 삼공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삼공, 삼정승,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게 높은 벼슬이죠. 도곤은 비교 부사격 조사, 뭐뭐 보다. 만승은 만대 수레를 부리는 천자. 천자는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해요. 황제, 만승. 소부허유, 중국 요나라 때의 은자. 이 소부허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소부허유가. 그래서 요 임금이 이제 자기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그 후계를 이제 찾는 와중에서 이제 허유라는 사람이 기산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내 뒤를 이을 것을 부탁을 했지만 허유는 뜻이 없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라면서 사양을 했대죠. 그러면서 흐르는 물에 자기의 귀를 씻었대요. 소부는요, 그 허유가 그 물에 귀를 씻었다는 말을 듣고 이젠 자기의 소를 이 더러운 물에 먹일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상류로 끌고 갔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부 허유가 나오면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고 자연에 응거했던 사람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죠. 략또떠라, 야갔다, 영리했다. 임천한흥, 임천은 자연이고요. 한흥은 한가로운 흥취,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취. 잔들고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 먼 외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리하랴. 그리던 님이 오는 것보다 자연을 마주하는 게 더 좋다. 말하지도, 이 자연이 나한테 말하지도 않고 웃어주지도 않아도 나는 참 좋구나, 좋아하노라. 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자연에서 있는 것이 삼공보다 낫다. 하지만 화자는 한술 더 뜨죠. 만승, 황제가 이만하랴. 황제보다 더 좋다. 이제 와서 헤아려 보니 소부허유가 참 영리했다. 그 황제의 자리까지 이제 사양한 소부허유가 영리했다. 왜? 자연이 너무 좋으니까. 아마도 임천한흥,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취를 어디 비교할 곳이 없구나. 다토리는 다툴 사람, 요 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툴 사람. 디키라 하시도다, 지키라 하시는구나. 내 성이, 나의 천성이 타고난 성품이 게으르더니 하늘도 그거를 아셔서 인간만사 세상일 하나도 아니 맡겨 다만 다툴 일이 없는, 싸울 일이 없는 이 자연을 지키라 하시도다. 자연에서 이렇게 응거하는 것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죠. 강산이 디오타한들, 내가 잘나서 내 분으로 여기에 누워있겠느냐, 여기에 있겠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도다.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자, 자연에 응거하면서도 임금을 잊지 않는 유교적 충의사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9 어부사이사. 자, 이 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또 많습니다. 전체 4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어휘 위주로 갈 거고 이제 요거는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휘, 청양립, 푸른 대삿갓, 녹사이는 도롱이, 비나 눈이 올 때 이제 걸치는 거적 같은 거. 그래서 도롱이라고도 하고 누역이라고도 해요. 비옷. 백구는 흰 갈매기죠. 백구, 내쫓는가 제쫓는가.
갈매기는 내가 좇는 것인가? 이게 좇다가 이제 따르다. 내가 따르는 것인가? 갈매기가 나를 따르는 것인가? 자,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과 내가 한 몸이 됐죠. 무라일체. 자, 이 중에서 뭐 하나 볼까요? 예, 요거 하나 볼게요. 연잎에 밥 사두고, 자, 연잎에 밥 사두고 반찬을 한 장만 마라. 소박한 생활. 다 뜰어라, 다 뜰어라. 자,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평시조하고 형식이 조금 다르죠. 자, 5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거는 5줄. 초장하고 중장 사이에 이렇게 여음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장하고 종장 사이에 이렇게 후렴구가 있습니다. 여음구, 후렴구가 있는데, 이 여음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항에서 귀항까지 그 과정을 이렇게 각 수마다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고요. 후렴구는 전체 40수가 다 똑같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기 오타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국총, 지국총이에요. 총. 지국총은 노젓는 소리를 한자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찌그덩, 찌그덩. 어서와는 어부들이 외치는 소리, 어기여차. 연잎에 밥 사두고 반찬은 장만 마라. 청량님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무심한 백구, 욕심이 없는 흰 갈매기는 내쫓는가 제쫓는가 하면서 이제 무라일체 그런 경지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많죠. 요거 어부살사는 따로 이제 요거는 찍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90 윤선도의 오우가 좋다 하나, 좋다 깨끗하다, 깨끗하다고는 하나, 자루한다, 자주한다, 잘한다, 자주한다. 하노메라, 오랜만에 나왔네요. 노메라, 뭐뭐 하는구나. 요건데 여기서는 많더라, 많구나. 내 벗이 나의 친구가 몇이나 하니 수석과 물, 석, 돌, 송, 소나무, 죽, 대나무. 동산에 달 오르니 달. 자, 5 친구가 다 완성이 됐죠.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까지 5. 달 오르니 그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이 5이면 충분하다. 구름빛이 좋다 하나 깨끗하다고는 하지만 거물 때도 많다. 먹구름이 낄 때도 많다. 바람소리 맑다고는 하지만 안 불 때도 많다. 그칠 적도 많구나. 깨끗하면서도 그치지 않는 것은 물뿐인가 하노라. 여기서 구름하고 바람은 변하는 가변적인 그런 어떤 대상이고요. 물은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그런 자연물이죠. 그래서 물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변티 안일산, 변하지 않는 것은 구천은 땅속, 깊은 땅속. 불희, 불희는 뿌리죠. 뿌리 곧은 줄을, 뿌리가 곧게 뻗은 줄을.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그렇게 쉽게 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자, 풀, 봄, 여름에는 푸른색이죠. 근데 가을이 되면 금방 누래지잖아요. 그래서 꽃과 풀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일시적이고 변하는 존재. 아마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바위의 불변성, 영원성 예찬하죠.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그게 뭐 자연의 이치고 자연의 섭리고. 소라, 의인화했죠. 소라, 너는 어찌 눈소리를 모르느냐. 땅속에 뿌리가 곧은 줄. 땅속의 뿌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눈소리를 모르는 사계절 내내 푸른 그 소나무를 보니까 땅속에 뿌리가 곧은 줄을 근로하여 아노라 해서 소나무의 지주절개 예찬하고 있습니다. 곧기는 뉘식이며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어이 비연난다. 어찌 비연느냐. 교화하노라. 좋아하노라.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나무처럼 일반적인 나무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풀처럼 생긴 것도 아닌 것이. 자, 뭐 얘기하는 거냐면 대나무 얘기하죠.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그렇게 비어있느냐. 저렇게 사계절 내내 푸르니 그를 듀화하노라. 그래서 이제 대나무 예찬.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그 빛나는 것이 너만 하니. 요때 너는 이제 달을 의인화한 거죠. 너만 하니 또 있겠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과묵함. 달의 과묵함 내 벗인가 하노라 하면서 달 예찬하고 있습니다. 예, 윤선도의 오우가예요. 자, 오늘은 좀 연시조가 좀 많았죠. 많아서 좀 길어졌는데요. 예, 자, 이것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